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. 1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. 40%가량의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2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36.86% 수익률이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. 3위는 김석철 전문가 24%의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승준 전문가가 차분하게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데요. 15.48% 수익률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. 5위는 이재호 전문가, 이제 수익률이 두 자릿수로 전환이 됐습니다. 10.54% 수익률입니다. 이원용 전문가 8.77%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고, 이어서 김정수 전문가, 그리고 송기현 전문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해 봤는데요. 순위가 변화가 없습니다. 다만 수익률이 점차 증가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. 자, 이 중에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. 박승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1위는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수익률이 변화가 없으세요. 지금 40% 정도에서 지금 정체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일단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랑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는데 종목들이 조금 그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40%에서 조금 더 주춤거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수익률에 아마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도약을 위해서 좀 움츠러드는 그 기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자,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승영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. 박승영 전문가 지금 현재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4% 비중입니다. 플렉스컴 29%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싣고 있고요. 부강약품이 22% 비중입니다. 파라다이스, 기아차, 그리고 DNF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6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DNF의 비중도 높네요. 27%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현금 보유 비중은 0.87%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6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예요. 네, 이 무거운 종목을 사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나요? 일단 뭐 IT 쪽에서 그러니까 전 업종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IT 쪽이 실적이 좀 가장 좋고요. 그다음에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6만 원대에서 바로 이제 140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60일선에서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,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21일 날 저점이 144만 원이었습니다. 오늘 그 자리 위에서 시작하고 양봉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,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관심을 좀 둬야 될 종목이다. 이 관점에서 좀 매수에 좀 들어갔습니다. 네, 다만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주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 전일에 좀 매수에 좀 두었고, 오늘 3% 넘게 올라가는데,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, 그 PCB 업체라든가,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업체들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 이쪽으로는 계속 고점을 높이는 어떤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플렉스컴은 어제 좀 전일에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마감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?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서는 뭐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? 일단 뭐 지수가 오늘도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 무제한 채권 매입 영향 때문에 장중에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, 기술적으로는 이제 21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1995포인트대인데, 지금으로서 뭐 안착 가능한 그런 권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안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만 상승하게 되면 지수였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, 삼성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영향에 따라서 지수는 좀 등락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고요. 오늘 오래간만에 그 환율이 약세로 좀 전환된 $1 환율이 좀 약세로 전환된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자동차 업황이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지수는 사실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. 21선에서 안착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합니다. 지난번 그 1월 11일 날 고점 만들었던 2017포인트, 여기도 하나의 그 변곡점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040포인트, 올 초에 기록했던 지수 포인트 때가 역시
걸릴 수 있는 어떤 무거운 돌이라고 좀 판단했을 때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별 어떤 그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, 또 하나 이제 벵가드 물량 우려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좀 약했거든요. 그렇지만 이 벵가드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의 그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스닥의 기술주들,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쪽의 매매가 더 수익률 제고에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종목들이 궁금해지는데요.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 들려주시죠. 네, 일단은 IT 부품 중에서는 오늘 PCB 업체들이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BH가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그 인터플렉스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플렉스컴 역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어서, PCB 업체들, 그 BH라든가 플렉스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 같은 경우 옵트론텍도 역시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, 이거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유해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성장성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그 정책과도 좀 맞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를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2014년 내년부터는 제네릭이 만료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네릭과 관련된 제약 업종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계속 주도주의 성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주도주의 성격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겠고,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경기방어주 성격을 좀 띠고 있는 SK텔레콤이라든가 KT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KT에 대한 관심도 사실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업종을 보게 되면 금융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 중에서 이제 은행주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게 기업은행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언급이 좀 많으셨어요. 그만큼 그 종목군들이 대안주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박지우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. 2시 파워타임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